자, 로그. 일단 로그는 정의가 뭐였어? 정의라는 거는 뭐였냐라고 하면은 일단 딱딱하게 말하면 이래요. A의 X승을 B가 되게 해주는 X값을 로그라고 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 얘들아, 2의 네모승이 4래. 네모는 얼마예요? 2죠. 2의 네모승이 8이래. 네모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2의 네모승이 7이래 라고 하면 네모는 얼마야? 표현이 안 된다고. 그치? 2의 네모승이 7인데 몇 제곱을 해야 7 돼? 그런 숫자를 나타내주고 싶으니까 이 네모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모라는 건 로그에 2의 7이라고 쓰는데 뜻 자체가 무슨 뜻이다? 2라는 값을 7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이야 라고 하는 거라고. 2라는 값이 7이 되게 해주는 그 숫자를 네모라고 하고, 그래서 그 네모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2에 로그 2의 7이 되는데, 정의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지수 자리에 왔을 때 2가 7이 되게 해주는 숫자라서 얘는 그냥 7인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공식화를 시킨 게 결국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을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바꿔가지고 처리를 했었단 말이야. 자, 정의 자체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로그라는 거는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숫자야. 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 법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그걸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A의 X승은 B라고 했을 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X는 로그 A의 B야 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거꾸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를 뭐라고 해요? 밑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역시 얘를 뭐라고 하지? 밑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진수라고 해요. 그러면서 얘가 진수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되는데, 우리 지수 법칙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밑은 무조건 실수까지 확장시켰으면 밑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양수라는 조건과 그 다음 얘가 1이면 1에 몇 제곱을 하더라도 1이니까 그냥 1이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1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밑 조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수는 A의 X승의 결과야. 무조건 거듭 제곱을 한 값이니까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B는 무조건 양수겠네. 진수는 무조건 양수겠네요. 진수 조건이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우리가 로그 함수의 정의역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어찌됐건 얘네들을 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고, 이거는 암기사항이죠. 지수랑 연결을 해주시면 좋으나 기본적으로는 외워놓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공식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자, 로그의 기본 성질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 로그 A의 A는 얼마죠? 1이에요. 이거 좀 빨리빨리 갈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로그 A의 1은 얼마였을까요? 0이었죠. 왜? 정의 때문에. A가 되려면 1제곱이 있어야 되잖아요. A가 1이 되려면 0제곱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 로그 A의 B랑 로그 A의 N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가 되죠? 로그 A의 M 곱하기 N으로 곱하기로 바뀌지.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어. 그럼 네 번째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빼기겠죠. 얘랑 얘랑 빼시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로그 A의 K승분의 M이라고 하면 얘는 이 K승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K분의 1에 로그 A의 M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로그의 기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가 되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은 뭐였었냐면 로그 A의 B라는 애가 있었다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는 식으로 두 개도 쪼개버릴 수가 있었다. 장점은 뭐? 밑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럼 밑을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밑변환 공식이라는 놈들은 언제 쓰는 거냐? 언제 쓰냐면 밑이 다를 때. 밑이 다를 때. 지금 보면은 이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밑이 다 똑같은 상황이야. 그지? 밑이 A로 통일이 되어 있잖아. 600 여기 몇 호지? 8호. 근데 밑이 다르게 나오면 연산을 못하니까 밑변환 공식을 써가지고 밑을 같게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은 뭐냐, 얘를 로그 A의 B를 로그 B의 A분의 1로 바꿀 수 있었죠. 얘도 언제 쓴다고? 밑을 B로 맞추고 싶은데 B가 진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럼 밑을 통일시켜주고 싶으니까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는 거였었지. 얘가 유도되는 과정은 얘를 가지고 유도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가 뭐였지? 이거다. 로그 A의 K, B의 L 이렇게 있으면 K도 앞으로 L도 앞으로 가는데 얘가 K분의 L 곱하기 로그 A의 B의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요거는 언제 쓴다고? A의 K승이라는 애야. 예를 들어 밑이 전부 다 2인데 얘 혼자 로그 8에 얼마인 거야. 야, 로그 2에 A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밑에 갑자기 로그 8에 B는 얼마야 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하고 싶어야 돼? 8을 2로 바꿔서 2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3을 앞으로 빼버리면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밑을 통일시키는 공식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전부 다 얘를 가지고 유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연결될 만한 거 하나. 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역수인 거 보이지? 1 되겠지. 당연히. 그럼 얘는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로 순환하는 형태야 라고 하면 얘도 약분되는 거 보이니? 얘는 역수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밑변환 공식을 쓰면 로그 A분의 로그 C, 로그 B분의 로그 C, 로그 C분의 로그 A가 되면서 밑이 다 달랐지만 같게 맞출 수 있죠. 그러면서 C 뭘 잘못 썼어. 로그 A의 B. B, B, C, C, A, A 지워지면서 1 되는 거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형태일 때는 우리가 약분할 수 있더라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째. 아까 한 거죠? 이거. 위치를 바꿀 수 있었다고. 로그 2의 7이 있었으면 로그 A의 B가 있으면 얘랑 얘랑 뭐 할 수 있니? 바꿀 수 있죠. B로그 A의 A로. 그래서 그냥 B 되는 거였었잖아. 그럼 여기에서 내가 A, B, C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도 당연히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누구랑? 밑이랑 진수랑 위치 바꾸시면 되지.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종종 쓰시냐면 뭐 대놓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쓰기는 하는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숫자를 로그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2를 밑이 A인 로그로 표현해봐. 2를 밑이 A인 로그로 표현을 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 2에 로그 2에 아니다. A를 갖다 놓고 2에 2? 아니지. 2를 이렇게 해야 말이 되겠다. 2가 아니라 A라고 바꿔야겠네. A를 밑이 2인 값으로 표현을 해봐 라고 하면은 A를 밑이 2인 걸로 갖다 놓고 로그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필요에 의해서 로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가끔씩 써주니까 밑을 통일시켜 줄 때도 종종 쓰는 거다 보니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9개는 필수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이거가 안 외워져 있으면 1단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연산을 많이 하시되, 내가 센 사오라고 했잖아. 사왔어? 안 사왔어? 사왔어? 안 사왔어? 사왔어? 안 사왔어?
오늘 사세요. A 스텝부터 다 푸세요. 아시겠죠? 아, 목 아파. 자, 그래서 로그는 뭐 이 성질들 가지고 잘 푸시면 되는 거라 크게 뭐 어려울 거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용 로그에서 몇 개 조금 추가를 좀 할 것 같은데, 마지막 한번 쉬었다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로그가 뭔지랑 이제 기본 공식까지는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용 로그라는 게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상용 로그는 어려운 내용이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내신은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나와요. 현재까지 안 나왔었어. 정말 오랫동안 안 나왔었어. 근데 이제 뭐 올해부터는 모르지. 뭐 까봐야 알기는 하겠는데 어찌됐건 수능에는 안 나왔으나 내신에는 꽤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알고는 계셔야 해요. 이제 그 내용들 중에서 이거 우리가 뭐 지표화 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일단 상용 로그는 뭐였어? 미치 11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고 여기 있는 10은 생략하기로 하죠. 그래서 로그 그냥 A라고 쓰면 아 미치 1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은 얘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어떤 값이야 라고 하면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대충 0. 얼마가 될 거거든. A가 만약에 1과 10 사이에 있는 애라면. 근데 이제 만약에 A가 10과 10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야 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1. 얼마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성질들 중에서 얘가 만약에 1. 얼마라고 치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을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수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n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소수 부분은 알파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단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야 라는 조건이 붙을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알파라는 값이 로그 a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알파는 항상 양수라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조작을 하다 보면은 소수 부분까지 계산이 돼서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걔는 소수 부분이 아니라 걔를 한번 조작을 해준 상황이 돼야 양수로 바꿔줘야지만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마이너스 1.477이야 이런 게 있어. 그럴 수가 없긴 하겠는데 일단 그냥 3010이라고 하자. 그럼 6990 마이너스 1.699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값이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6990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소수 부분이야 라고 하면은 아닌 거죠. 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양수로 바꿔주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로 다시 한번 보정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값은 토탈은 안 바뀌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얘랑 계산하면 얼마가 돼? 0.3010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실질적인 소수 부분, 얘가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수일 때는 괜찮은데 음수일 때 실수를 좀 많이 해. 이런 거 끝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문제를 뭔가 풀어내기에 앞서 이 표현에 대한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상황 몇 개만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대. 이런 표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쩌라고가 아니고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는 뒤에 0. 얼마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걔네 둘을 빼면은 뭐가 될까? 무조건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로그 A와 로그 B의 차이는 뭐일 거야? 정수일 거야 라는 걸 힌트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시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로그 A랑 로그 B를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역시 이번에는 정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됐지?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바로바로 생각을 해낼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로그 A에다가 가우스를 씌워. 거기다 로그 A를 빼.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 라고 하면 얘는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우스 기호가 뭐였어? 가우스 기호가 이 안에 있는 값을 보다, 이 안에 있는 값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우스 3.2야 라고 하면 얘를 넘지 않는 제일 큰 정수 누구야? 3이겠지.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냐면 가우스 기호를 씌워버리는 순간 정수가 돼요. 그럼 정수에다가 로그 A를 빼버리는 거니까, 정수에다가 로그 A를 빼버리는 거니까 반대로 썼어야 더 깔끔했겠다. 이렇게 하자. 반대로 쓸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얘를 빼줘야지 뭐가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이 되겠죠. 왜? 뭐 2점 얼마 얼마인데 얘는 2일 거 아니야. 그치? 2점 얼마 얼마에 가우스 씌운 거니까. 그럼 2점 얼마에서 2를 뺀 거니까 소수 부분만 남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상황에 맞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 한 2개 넣어놨거든. 여기는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어려워요. 어려운 건 또 되게 어려워서 일단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자릿수 계산하거나 뭐 최고 자리 숫자를 물어본다거나 하는 것도 안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가 0.3010이거든요. 로그 2가. 그러면 여기에서 2의 백승이 얼마인지 계산은 못해. 근데 이게 몇 자리고 최고 자리의 숫자가 몇인지 정도는 찾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로그를 써. 로그가 이제 옛날 사람들의 계산기란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2의 백승은 로그 2의 0.3010이니까 2의 백승에다 로그를 씌워버리면 로그 2의 백승이 되고요. 100을 넘겨주시면 100 로그 2가 되고요. 로그 2는 0.3010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30.10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30.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봐봐. 만약에 로그 2가 0.3010이야. 내가 여기다 1씩 더하면 어떻게 돼? 1은 로그 몇이에요?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다가도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는 1.3010이 돼. 그리고 1은 로그 10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기로 바꿔버리면 곱하기가 되죠. 로그 몇이래? 로그 20이 되겠지. 야, 그러면 여기다 1을 또 더한다는 얘기는 2.301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1을 또 더해준다는 얘기는 몇을 곱한다는 얘기야? 10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럼 10 곱해주시면 얘는 몇이래요? 200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로그 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봐봐. 몇 자리 숫자야? 2자리 숫자지. 몇 자리 숫자야? 3자리 숫자지. 그랬더니 정수 부분이 몇이래? 3자리면 2, 2자리면 1 되죠. 그러면은 자릿수 빼기 1을 한 게 얘가 뭐가 될까? 정수 부분이 되겠지. 그럼 이거 몇 자리인지 세주면 되겠네. 이거 책에다 적어놨어. 공식 정리 다 해놨어요. 1, 2, 3, 4, 5, 6, 7. 7자리 쓰네. 그럼 얘는 몇이야? 6.3010이겠지. 이해돼? 그럼 내가 이 자릿수를 가지고 정수 부분을 알 수 있고, 거꾸로 정수 부분을 가지고 자릿수를 알 수 있는 거네. 얘가 얘보다 1 큰 거니까. 그럼 거꾸로 이번엔 빼기 1을 해보자. 빼기 1을 해보면 얘는 10으로 나누죠. 그럼 몇이래? 0.2가 되겠지. 로그. 그럼 걔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3010이 돼요. 그럼 여기다 또 1을 빼면 로그 0.02가 되겠죠. 걔는 몇이 될까? 마이너스 2 더하기 0.3010이 되겠지. 그러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를 물어볼 거거든.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야? 2번째 자리에서 2가 나왔지. 2번째 자리에서 2가 나왔네.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정수 부분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돼요. 정수 부분의 절대값. 근데 이건 나 안 외우고 있거든 사실. 그냥 안 외우고 그때그때 해봐요. 그냥 그때그때 해보면 돼. 하다 보면 외워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씩 빼고 1씩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뺐더니 0.2가 0.02가 됐어? 아, 두 번째 자리에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도 되는 거지. 로그에 0.0000002야. 얘 정수 부분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0.3010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외울 건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고 자리 숫자, 아니 뭐야, 몇 자리의 숫자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게 언젠지는 얘랑 얘를 가지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최고 자리의 숫자는 몇이냐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봐봐, 2, 2는 변화가 없어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누가 변화가 없냐 하고 봤더니 소수 부분은 항상 일정해. 그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숫자들의 배열을 결정해 주는 건 소수 부분인 거네. 맞니? 0.3010이 소수 부분에 있는 순간 그런 상황 아래서는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숫자는 2로 고정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 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가 다 2를 100번 거듭 제곱했을 때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어. 근데 몇 자리의 숫자인지는 알 수 있죠. 몇 자리의 숫자야?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30이죠. 정수 부분이 30이죠. 그럼 몇 자리 숫자라는 얘기야? 31자리의 숫자라는 얘기지. 얘는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얼마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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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서 마지막에 31개의 숫자까지 31자리의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누가 결정한다고? 소수 부분이 결정한다고. 그럼 0.1이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아마 계산을 해놨을 거예요. 0.1이 예를 들어 로그 1.25라고 쳐봐. 로그 1.25를 계산한 게 0.1인 거야. 야, 이거 소수 부분이 0.1이죠. 그럼 얘는 뒤지게 지지고 볶으면 여기가 무조건 뭐가 돼? 1, 2, 5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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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 끝자리 하나가 뭐가 있겠지. 이건 관심 없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31개의 숫자가 나오고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는 몇일 거라고? 1일 거라고. 이거 이해돼? 한 번만 더 해볼까? 계산을 해놓은 게 상일로그 표를 내가 안 넣어놔가지고 0.4771이니까 0.4771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해보지 뭐. 3에 20승 할까요? 그럼 얘의 최고 자리 숫자랑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도 한번 찾아보자. 그럼 봐봐. 여기다 로그를 씌워. 그럼 20 로그 3이야. 로그 3이 0.4771이니까 그냥 0.47이라고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오! 그럼 여기다 20을 곱해. 그럼 얼마야? 9.4가 되죠. 맞지? 0.47에다가 20을 곱하면은 9.4가 돼. 그럼 얘는 9 더하기 0.4야. 정수 부분이 9야. 몇 자리 숫자라는 얘기야? 몇 자리 숫자야? 10자리 숫자라는 얘기죠. 전개하면 10자리 숫자가 나온대. 그 다음 0.4. 0.4는 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로그 2가 0.3010이라고 줄 거예요 아마. 로그 3이 0.4771이라고 줄 거야. 그럼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0.4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지? 그럼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로그 2. 얼마인 거야. 요것도 많이 물어봐. 이해돼?
로그 2. 얼마 얼마라고. 그럼 얘가 로그 2. 얼마 얼마야. 거기다가 9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자리의 숫자인데 이 얼마 얼마 해서 마지막 누구까지 해서 총 몇 개의 자릿수? 10자리의 숫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최고 자리 숫자와 몇 자리의 숫자인지를 찾을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시중교재를 풀면 다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도 가끔씩 보여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보여. 교육과정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어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었고, 그리고 이해를 돕는데도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한다. 그래서 상용 로그를 조작하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짜잘한 거 2개만 하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졸면 안 돼, 얘들아. 추워, 소율아? 추워? 더워? 딱 좋아? 그래서 조는구나. 추면 얘기해. 자, 별 얘기는 아니고 로그 5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로그 2를 줘놓고 로그 2랑 로그 5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아는데 얘를 구하고 싶거나 얘를 아는데 얘를 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거든. 얘를 왜 갖다 놓냐면 우리 로그 10의 10이 1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로그 2를 얼마인지를 안다고 쳐봐.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로그 5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로그 10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지. 그럼 로그 5가 나오잖아. 그럼 로그끼리 나누기는 진수끼리 뭐, 아니 진수끼리 나누기는 로그끼리 뭐 해주면 돼? 빼기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짜잘짜잘한 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2번째.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비율이 뭐 12%라고 칠까? 12%씩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얘는 10년 후 또는 n년 후, n번 후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라고 하면 원래 거 초기량에다가 1 더하기 0.12의 n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거듭해서 묶다 보면은 이 식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나오고요. 수열 가서 또 나오고요. 제발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데 매번 설명하기 힘들어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치면 1 빼기 0.12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로 표현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원리합계 할 때 나와요. 원리합계는 시험에 단골 출제라서 그거 할 때는 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다.